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선거인수 부풀리가 22대 4.10 총선에서 선거인수 부풀리기가 그 결과를 전국적으로 쫙 분산 그래프랑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영향이 나타났는지 권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요 개표기 조작 분석 결과를 개요로 요 앞 영상에서 했는데, 요 숫자를 보면 대략 사전선거인 수와 어떤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느낌을 갖고 쭉 그래프를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이 출마한 244개 선거구만 대상으로 했고, 분석한 데이터는 개표기 조작에서는 개표기에서의 득표율과 수개표 득표율을 그 차이를 가지고 분석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이 선거인수 부풀리기에서는 어떤 거를 대상으로 했느냐 하면 개양 한번 가볼까요? 개양을 여기서 지금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는 17.2 사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하는데, 사전 당일 득표율이 뭐냐면 기존에는 이 선관위에서 발표한 개표 결과, 다시 여기 옛날 원 데이터로 들어가서요 보면, 기존에 다른 분들이 하던 다시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조작 결과는 이 선관위에서 발표한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당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일 합계, 당일하고 사전하고의 그 득표율을 비교해서 했는데, 저는 이 상황표 내에서 보면 기계에서의 득표율이 다르고, 또 사람이 제약이 나서 사람이 직접 분류한 득표율이 완전히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이 앞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입력을 한 다음에, 요 두 가지를 전부 나누어서 입력을 한 다음에 기계에서의 득표수,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이 앞서에서는 그 두 가지 개표기 득표율과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율의 차이를 가지고 개표기 조작 영향을 그래프로 표시를 했던 거고요. 제가 이번에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조작 결과를 그래픽 도식화하는 거는 이전에 다른 분들이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개표기 조작은 이미 사전선거인수가 포함된 상태에서 조작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 조작 영향을 그러니까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율로 사람이 제약이 난 수개표 득표율을 적용해서 환산한 그 득표율을 가지고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로 나누어서 그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번 그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조작을 설명하는 숫자는, 요거를 줄여놓고 봐야겠네요. 요 숫자입니다. 당일 득표수는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율을 적용해서 다시 추계해낸 그 득표수, 당일 득표수 2244, 그렇죠. 국균나우 28,570. 이런 식으로 요 숫자를 끌어오고, 사전 득표율 같은 경우도 관내, 관외, 국외 요 숫자를 합쳐서 열을 끌고 온 겁니다. 그죠? D25, 26, 28. D25, 26, 28. 요게 민주당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 영향을 배제하고 모든 표를 사람이 수개표했다는 전제로 계산한 이 숫자를 계산으로 했으니까, 이 총수에서는 아마 다른 분들이 분석한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개표기 조작 영향이
그분들이 한 거는 포함이 돼 있고 저는 그 영향을 빼고 한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규모보다는 그 경향성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더해졌다 빼졌다 하는 부분은 뭐 얼추 같은 방향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금방 드렸고요. 이 개표기 조작 분석 결과하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이렇게 따로 놓고 보면 이 권역별로 뭔가 좀 차이가 확 느껴지죠. 이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는 전국은 6.2%인데 서울은 좀 적게 개표기 조작이 이루어졌고 부산 경남은 좀 많이 높게 됐었죠.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강원 충청이나 경기 인천은 전국 평균이랑 비슷했고 대구 경북 높고 부산 울산 높고 강원 충청 제주도 높고 그런 경향성을 보였었는데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결과로 그거를 권역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조작이 됐는가를 보면 서울 이제 전국 평균은 12.8 이 어떻게 딱 배 정도 되지? 아무튼 전국 평균이 12.8인데 서울은 16 마이너스 17 이렇게 해서 전국 평균보다 많이 높습니다. 경기 인천도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대구 경북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많이 적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부산 울산 경남은 전국이랑 평균이랑 비슷하고요. 강원 충청 제주가 전국보다 조금 높은 정도. 호남도 뭐 3% 마이너스 2.6% 그런데 요거는 뭐 전국보다 워낙 작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앞서 봤던 영상이랑 지금 영상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하여간 그 권역별로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12.8이라는 게 어떤 조작이 어느 정도로 됐는가를 뭐 그냥 아주 러프하게 살펴봅시다. 원래는 100대 100으로 해서 50대 50이어야 되는데 이 득표율 차이가 12.8%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표가 사전선거인수에 들어가야 되는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100이고 국힘당이 100 그러니까 5대 5인 상황에서 이 플러스 12.8 마이너스 12.8 이 차이가 나려면 아니지 플러스 합치는 건 의미가 없죠. 12.8%가 더 나오기 위해서는 그 차이가 어느 정도를 조작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이게 뭐 200표라고 하는 게 사전 당일을 다 합친 숫자라고 하면 그 합친 숫자에서 29라는 숫자가 100에서 29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는 한쪽은 그대로 두고 뭔가 숫자를 늘려서 그 숫자를 한쪽에다 넣어줬다는 거니까 여기에 129명 그러니까 29명을 넣어주게 되면 129대 100이 돼가지고 득표율로 따지면 56.3, 43.7 해서 12.7%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사전을 다 합친 수에서 129표, 그러니까 29표가 더 들어갔을 때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요. 자,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지만 당일이랑 사전선거랑 숫자가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투표한 사람이. 뭐, 40 몇 대 50 몇이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가 보면 사전선거인 수, 만약에 사전선거, 당일선거가 반반으로 나눠져서 했다 그러면 사전선거인 수에서는 100명이 들어갈 때 29명을 더 넣어야 전국적으로 이런 차이가 난다. 뭐, 그 뜻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이거는 어거지로 제가 끄집어낸 숫자니까 크게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사전 득표율하고 당일 득표율에서 이만큼의 차이가 각 권역별로 있었다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한번 그래프를 쭉 살펴보시죠. 이번에도 분산형 그래프랑 히스토그램을 같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갔어? 아, 전국. 여기도 전국 히스토그램. 그러니까 이 이건 다시요. 지금 파일이 막 엮여가지고 이거는 개표기 결과였네요. 이건 날리고 선거인수 부풀리기, 선거인수 부풀리기. 오케이. 자, 전국. 제가 이거 빨간 걸로 표시한 이유는 그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개표율, 개표기 조작이고,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수개표, 그 사전과 당일 득표율 차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빨간 걸로 따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 분산형 그래프에서는 이 각 민주당, 국힘당의 그 득표율 차, 사전 선거 득표율 빼기 당일 선거 득표율을 뺀 그 숫자를 가지고 쫙 파란색은 민주당, 빨간색은 국힘당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그 개요에서 봤던 이 숫자를 가지고 한번 권역별로 머리에 담고 보시면 전국 평균이 12.84 마이너스 12.79면 라인이 대략 12.84 12.84만 요 정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12.8 이것도 요 정도 평균 라인으로 보면, 그죠?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가나다 순입니다. 강원도, 경기도가 여기까지가 경기도네요. 예? 그리고 경남까지도 비슷합니다. 근데 경북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납니다. 그 폭이. 그 조금 전에 봤던 그 숫자를 다시 그냥 뭐 그럴 거 없이 숫자를 끌어다 놓고 보죠. 이렇게요. 서울. 아니다. 전국이었죠. 자, 여기다가 이 숫자를 한번 넣고 보시면, 어디다 넣어야 되나? 자, 서울 16.9. 다시요. 강원도 요까지. 경기도가 요까지.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12.8 요 정도 라인이었으면 12.7. 강원도가 대체로 좀 더 높게 나왔죠. 경기도도 15.1이니까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남, 부산, 울산, 경남이니까 경남은 전국 평균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창원시까지가 그렇고, 그죠? 전국 평균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분산은 조금 더 됐지만. 그리고 대구, 경북이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의 한 반 정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대구, 경북, 달서구까지니까 대구, 중구까지가 그렇고. 여기까지가 대전입니다. 대구입니다. 경북, 대구까지. 여기에 광주가 따로 찡겨 있고요. 그리고 대전, 부산, 대전이 여기고, 뭐 대전도 어디 갔어요? 충청이니까 전국 평균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고, 부산, 울산, 경남, 전국 평균에 거의 비슷하죠. 서울, 중구, 성동울까지 보면 서울은 평균보다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분포가 국힘당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고, 서울. 그리고 울산 평균보다 높고, 인천도 평균보다 높고, 광주 가면은 뭐 2, 3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제주, 충남, 충북을 따지게 되면 충청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그렇죠? 점 구분으로 보면 여기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잖아요. 아마 이런 그 경향을 쭉 지역별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우고 요거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히스토그램은 여기에 지금 민주당 국힘당으로 그려졌던 거를 쫙 그냥 주인 구분 없이 그 데이터를 전부 쫙 나열한 다음에 이거를 요 각 나누어진 구간 안에 몇 개의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 앉았느냐,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보는 거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떤 모양이 나타나야 되느냐, 정상적이라면 거의 사전과 당일이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의 숫자로 두 개의 모집단으로 나눠서 투표를 했을 뿐인 건데, 그게 저 좌파 애들이 아니면 저 대법원 판사들이 얘기한 대로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4일 전에 먼저 가서 사전 투표를 하는 경향이 높다는 등 뭐 그런 이상한 논리로 해서 이게 무슨 기정사실처럼 돼버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당일이나 사전이나 선거를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의 차이로 해가지고 사전 선거랑 당일 선거랑 그렇게 격차가 나면 안 되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뭐 지역에 따라서 이게 지금 244개 선거구를 데이터로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244개 선거구를 놓고 보면 대략 한 120개 정도는 민주당이 더 높기도 하고 120%는 국힘당이 더 높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 그 차이는 뭐 1, 2%, 예?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거나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기하는 그 2, 3% 내에서 2, 3% 내에서 요런 형태의 분포를 보인다 그러면 그나마 좀 말이 되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모양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는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 그래프는 지금 여기 광주가 포함돼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4, 전국을 놓고 보면 244개에서 두 사람 데이터를 그냥 무작위로 쭉 나열해 놓고 본 거니까 488개 데이터를 요 숫자를 쫙 도수로, 그러니까 요 26과 마이너스 26과 마이너스 24 사이에는 여기에 있는 전체 데이터 중에 3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요 3개. 예? 그런 의미로 해서 요 각 구간마다 몇 개가 들어가 있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다음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을 보면 서울 평균이 16.9였죠. 민주당은 16.9, 16.9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서울은 17.7도, 뭐 여기도 17.7이면 한 요 정도. 그죠? 평균으로 봤을 땐 거의 뭐 분산 안 나타나고 일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 개표기 조작에서는 강남구 어디였죠? 동작을 하고 이 강남구 병이었나요? 강남구 병, 뭐 서초구 요런 데가 좀 개표기 조작이 반대로 되거나 뭐 이런 모양도 나타났었습니다. 아, 반대로는 아니었나? 아, 여기 뭐 동작구 을만 반대로 나타나고 강남이나 이런 데는 좀 편차가 굉장히 적게 나타났었는데,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이 16.9%라는 게 사전선거인수에서 한 30%를 더 넣어야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들어갈 때 1명, 아니지 2명 들어갈 때 1명 들어가는 정도로 사전선거인수를 부풀려야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이고 강북이고 따지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그냥 숫자를 사전선거인수를 부풀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무식하게 이만큼 17% 가까이 차이가 나게 사전선거인수가 부풀려졌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기 인천 볼까요? 경기 인천도 네, 여기는 뭐 5%에서 9% 사이 구간에 해당되는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게 저기 국힘당이랑 민주당이랑 덕보고 사전선거인수를 부풀려서, 예? 이 부풀려도 어느 정도 부풀려야지 이렇게 완전히, 예? 아까 분산에서의 평균은 얼마였죠?
아, 참, 분산형 그래프 15%. 15%면은 딱 요 중간 라인이네. 그죠? 여기. 여기가 평균이에요. 아, 평균. 그리고 마이너스 14.93. 여기도 뭐 거의 15. 자, 요 라인으로 평균이 그려진다고 하면 여기도 특별하게 뭐 돌출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닥치고 이루어졌다는 뜻인 거예요. 경기 인천 지역에. 뭐 특별하게 튀어나간 부분이 어딘가 볼까요? 이게 어디야? 용인시병. 용인시병은 뭐였지? 용인시병. 여기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가 아우 이렇게 됐으니 부승찬 후보 당선시키려고 사전선거인 수를 2만 5천 명이나 집어쳐 넣었습니다. 사전선거인 수 다 합쳐봤자 실제로 사전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4만 6,7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거 외에 2만 5,400명을 더 쳐 넣었으니 예? 그렇게 하고도 0.5% 차이로 이겼네. 이러니 아유 여기는 소송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도 5.7%나 했고 저는 이 부승찬 후보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저 국방부 대변인 하다가 무슨 뭐 저 대통령 관저 뭐 예? 하는데 천공이 와서 뭘 봤대나 어쨌든 그거 폭로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절로 샥 돌아서 가지고 공천 받은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뭘 대단히 뛰어나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뭔가 정보를 그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대체로 민주당에 불리한 정보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예? 내 공천 안 하면 너네 어떻게 될지 알아 이런 식으로 까고 들어가면 이제 서로 피곤해지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더 얹어준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나 예? 개표기 조작이 없었으면 이게 몇 퍼센트 차이야? 31대 68 더블도 훨씬 넘는 숫자로 이기는 선거군데 이기는 선거였는데 예? 그거를 표를 얹고 바꾸고 해가지고 50.26 대 49.74로 이기는 선거를 만들었네. 여기 하여간 저 각 지역구별로 지금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보면은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옛날도 아니에요. 그 옛날이래야 2달, 1달 사이인데 그 영상 쭉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뭐가 도드러지는데도 저런 식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네? 다음은 대구 경북 가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뭐 크게 도드라지는 부분은 없고 조작 규모로 보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적게 됐습니다. 이게 7% 라인 7% 라인이라 뭐 요 정도 그린다 그러면 예? 그 조작 폭은 선거인수 부풀린 규모는 전국보다도 많이 적고 조금은 좀 분산은 이렇게 편차는 많이 보이네요. 그죠? 여기서 좀 특이하다 싶은 거 한번 또 살펴볼까요? 이거 저기죠. 히스토그램 먼저 보고 오시죠. 여기도 뭐 좀 여기도 쌍봉이 나타나잖아요. 예? 살짝 오른쪽으로 치운 신쌍봉. 예? 지금 특이한 케이스로 봤던 게 플러스 13 정도 나타났던 이런 데이터는 이제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한 데이터인 거예요. 여기가 달성군이네요. 달성군. 맞죠? 달성군. 달성군. 사전 당일. 그러면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다시 13%라는 게 12.8%. 달서구 갑. 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낮은데 요 부분 요 지역만 조금 더 높게 들여다 예? 그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것 뿐인 거네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여기도 뭐 두툼하게 쌍봉이 여기 뭐 예? 마이너스 2에서 6 사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뚝 떨어져 보여요. 여기도 개표기 조작은 전국 평균 정도 됐습니다. 예? 아, 개표기 조작은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전국 평균 정도 12.3이니까 요 정도가 평균이고 12.3 요 정도가 평균일 겁니다. 여기도 뭔가 이렇게 선거구별 편차는 좀 많이 나타나네요. 그죠? 뭐 특이사항 발견할 수 없습니다. 편차가 조금 크다는 것 외에는 호남? 호남도 여기가 저기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거의 안 나타나고 정규 분포가 돼야 되는데 이런데 뭔가 좌우로 팍 퍼져 나오는 모양 약간의 쌍봉 그래프가 보인다 그러면 이 앞에 개표기 조작에서는 호남이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정규 분포를 보이고 그랬는데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어쨌든 여기도 있었다. 이제 저는 거기서 이렇게 두 개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에서 호남 지역에서는 개표기 조작은 거의 없었는데 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는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는 국힘당 표를 빼서 민주당으로 넣어줘야 되는 그림인데 국힘당 걸 빼려고 보니 뭐 득표율 자체가 뭐 5% 10% 10% 넘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거기서 어설프게 빼가지고 민주당에다 얹어줬다가는 바로 뽀록 나잖아요.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이라는 그 수단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 같고 사전선거일수 부풀리는 거야 뭐 예? 그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든 국힘당 지지자든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사람 수마다 일정 비율을 얹어가지고 선거인수를 부풀린 거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어쨌든 전라도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팍팍 튀어나가는 이런 데를 보면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어디지? 전주시 을인데? 전주시 을 하나만 보고 갈까요? 어? 아, 사전. 아, 이건 이 숫자 비율을 가지고 봐야 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처럼 요렇게 딱 구분이 되면 좋은데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많이 되긴 많이 되네. 26.6%나 있으니. 여긴 뭔데? 아, 이성윤. 이성윤이 한데 12,000표나 더 넣어준 거네요. 그러니까 얘들도 이 이성윤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었던 거야. 예? 좀 더 뭔가 힘을 뭐 이기는 건 이기는 거겠지만 예? 이런 버러지 같은 놈들을 당선시키려고 보니까 거기에 그나마 지지율이 더 높다는 것을 표시해서 그 뭔가 이 사람을 반대하는 여론을 뭐 잠재우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뭐 전주 빼고 여기는 또 어딜까? 광산구을? 광산구을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는 민형배, 개표기 조정거에 없었고, 여기도 9,000표나 얹어졌네. 관에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아무튼 17부 9,400표를 더 얹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숫자에 나타나는 이 6.5, 7.5 이 사이에 포함된 구간에는 뭔가 그런 그 지역구만의 뭔가 이유가 있어서 더 사전선거인 수를 늘려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강원, 충청, 제주 여기 뭐 딱 떨어지네요. 4.5에서 7.5 사이에 하나도 없이 쫙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도 평균은 14, 전국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네요. 14, 14면 이 정도 되겠네요. 평균이. 여기도 14면 이 정도. 여기도 강원도, 대전, 세종시, 제주시, 충청도 이거를 다 뒤섞어 놨는데도 뭐 이렇습니다. 와우, 여기 20% 넘게 나오고, 여기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유성을일 거예요. 유성을 맞죠. 유성을이 제가 기억하는 전국 탑입니다. 사전선거에서 불리기는 70 몇 프로였던 것 같아. 전체 사전선거에 참여한 사람 숫자가 국내 국외 관에 합치면 28,000명인데 더해준 숫자가 21,000명이에요. 그러면 한 4명? 3명 들어갈 때 1명, 아니죠. 2명 들어갈 때 1명을 더 넣었다고 봐야 되나? 다시. 28,000명이, 실제로는 28,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사전선거를 했는데, 거기에 21,000명이 더해졌다. 그럼 뭐 거의 10명 들어갈 때 4명 정도가 더 얹어진 거네요. 그죠? 그랬으니 이게 선관위 발표 결과로 보면 60대 37로 이긴 걸로 나오지만, 이런 숫자를 빼고 나면요, 당일 득표율을 적용하고 하게 되면 40대 56으로 오히려 이상민 후보가 이긴 선거라니까. 와, 아유, 이것도 궁금하시면 유성 쪽에 분석해 나왔던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나 다시 보니까 이게 쭉 이제 전국을 다 집계한 다음에 이렇게 지역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니까 이 숫자의 정확한 의미가 이제 딱 픽스가 된 상태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이런데, 그죠? 예? 야,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아니, 총 유권자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0만 명 조금 넘는데, 거기에 2만 1,000명을 때리쳐 넣었으니, 그러니까 당일 사전 다 해도, 다 합쳐도 그 중에 21%가 유령이 투입됐다는 거 아니야. 아유, 나도 유성 살았었지만, 참, 유성 사람들 그 정도 감도 없나? 대시우 그러고 말았을라나. 아유, 쌍놈아. 아, 욕 나왔네. 죄송합니다. 쌍놈우가 욕이면 에이, 띠발라 먹어. 저런 선거를 선거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또 밝혀보겠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게 군소 후보들. 군소 후보들은 오히려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저 개표기 조작 결과에서도 그랬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딱 정규 분포를 보이나 그래.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 부풀리고 자시고 아예 그냥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는 거지.
예? 워낙 득표율이 낮은 데다가 저쪽에 뭔가 표가 더해져서 민주당 쪽으로 다 더해졌으니까 득표율이 중심선은 마이너스 0.07로 해서 요 왼쪽으로 조금 치우친 그림이에요. 예? 0.07이니까 요 정도가 중심선이 되겠죠. 예? 요 정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득표율이 민주당 득표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군수 후보들은 낮아졌다. 그 정도로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편차는 전혀 없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는 군수 후보들한테는 사전 선거에서 부풀리기가 없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나마 여기 툭툭 튕겨져 나간 이 데이터도 살펴보면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자, 튕겨져 나간 거를 한번 볼까요? 종로구. 여기 종로구 맞나? 종로구가 뭐 무슨 진보 어쩌고 민중민주당이었나? 거기에 여기 민중민주당 차은정 후보가 뭐가 하여간 이 개표기 조작 설명할 때도 뭔가 탁 튕겨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도? 그러니까 관외 투표수가 어마무시하게 나온 거예요, 여기가. 예? 이게 이제 이게 제가 추계하는 과정에서 뭐 약간의 오류라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적용을 해서 예? 이 전체 수에다 확 곱해버리다 보니까 예? 전체 표를 수개표 했으면은 민중민주당 차은정 후보가 무려 2,500표나 얻을 수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버렸네. 요거는 제가 좀 뭐 계산은 맞게 했지만 이렇게 돌발적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까지를 내가 분석할 빼고 뭐 따로 정리할 능력은 안 됐으니까 요런 게 이제 예? 들어가 있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저기는 그렇고 그럼 여기는 뭔가 그 다음 높은 거? 어? 여수울은 왜 그렇지? 여수울. 여기 뭐 권오봉 후보인가가 맞네. 권오봉 후보. 여기가 환산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뭔가 영향을 좀 받았네요. 그죠? 아이씨, 이런 거 자꾸 튀어나오면은 설명이 좀 깝깝스러워지는데. 이 사람 득표율이 높아요. 20%, 22% 가까이 돼. 그러니까 영향을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가 자기가 혜택은 못 보더라도 저쪽으로 뭔가 확 가게 되니까 영향을 빡 받게 되는 거죠.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아니면 국힘당이 그만큼 줄어든 걸로 해서 더 어디 볼까요? 국힘당 민주당을 다 줄여서 이쪽에다 넣어주는 형태였으니까 그런 왜곡이 될 수도 있겠네. 아무튼 여수시을 설명됐고 여긴 또 어디지? 여기가 이제 이중석이네. 화성시을. 이게 이준석 데이터야 이게. 마이너스 0.6%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그림이었냐면 민주당에다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민주당에 했어요. 화성을 보세요. 이 득표율 차이로 보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한 12,000표를 해가지고 민주당 고경훈 후보한테까지 주기는 줬어. 예? 근데 개표기 조작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빼고 국민에서도 빼가지고 이준석을 줬어. 그러다 보니까 막 숫자가 뒤 엉클어져 가지고 예? 사전선거의 피해를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의 피해를
이준석이가 그만큼 많이 본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6% 넘어가는 것만 5.5% 이쪽만 툭툭 잘라내고 나면 아주 이쁜 정규 그래프 아닙니까? 정규 분포. 아, 그렇습니다. 이게 사전선거 인수 부풀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판 분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대수의 법칙에서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서 사전선거 인수하고 사전선거에서의 득표율하고 당일에서의 득표율을 빼서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또 그나마 또 개표기 조작의 영향을 배제하고 추계한 숫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변칙이 튕겨져 나가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개표기 조작까지를 설명해야 뭐가 해명이 되고 그런 모양이네요.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쭉 모양으로 봤을 때 서울 뚝 떨어져 있고 경기 떨어져 있고 대구 경북 떨어져 있고 대구 경북에도 여기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는 조금 있네요. 부산 울산 2%짜리가 하나 있고 호남에서 거의 요 사이 데이터가 전국 데이터에 다 요렇게 요게 요렇게 들어앉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10개 5개 그러니까 호남 5개 2개 3개 4개 5개 1.5에서 마이너스 1.5 사이가 19개네요. 전국에서는 1.5에서 2에서 2% 사이네.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38개. 2에서 2%. 아니, 그럼 2에서 2%로 볼까? 2.5에서 2.5로 볼까? 30개. 그러니까 거의 여기 이 전국 데이터에 포함된 건 여기 호남이 들어앉아. 호남하고 대구 경북 쪽에 마이너스 1%에 있었던가요? 거기에 이렇게 끼워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에 이어서 거의 마지막 영상으로 이제 찍을 게 그러면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하고 개표기 조작 영향을 딱 같이 묶어서 그 영상을 찍어 봤는데 거기 보면은 아주 호남만 딱 빼고 그림 그려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가 한 2달 개표 상황표라는 거를 입력하기 시작한 지가 거의 한 2달 가까이 될 거예요. 그 2달간의 여정을 아마 최종 마무리 짓는 결정판 영상이 다음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요 앞에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한 거고요. 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질 거 두 개를 딱 합쳤을 때 어떤 모양이 되려는지 그걸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 대통령 선거하고는 또 다른 게 이 총량으로 보면은요. 대통령 선거는 전라도에서 한 표가 더 나오든 덜 나오든 그게 다 합산이 돼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 안에서 어떻게 조작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당락이 바뀌다 보니까 아까 어디였어요? 용인시 병 같은 경우에 용인시 병 뭐 유성을 이런 데 보면 참 무식하게도 손 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구를 봐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걸 전국 지표로 집계하는 게 사실은 좀 대통령 선거보다는 좀 의미가 약하긴 합니다. 그래도 보면 숫자로 보면 지역구마다 뭔가 당락을 조정을 만져야 됐기 때문에 이 폭이라는 게 대통령 선거보다 원체 크게 나타나요. 대통령 선거는 전국 거를 쫙 추려보고 하면은 뽀록이 금방 날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그냥 걔네도 조작하기도 편하잖아. 예? 어디 몇 프로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걸 계산해 가지고 봤을 때 이게 뭐 이재명이가 2% 3%로 이겨버리면 말이 안 되니까 최대한 진짜 0. 몇 프로로 이기도록 프로그램을 했는데
뭐가 어긋나 가지고 이제 0.7% 차이로 져버린 거죠. 근데 여기 국회의원 선거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 영상은 뭐 앞에 5분 6분 봐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제 영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거나 뭐 이렇게 공유를 하거나 추천을 하시려면, 저 사람 영상은 여러 개를 뜨문뜨문 볼 게 아니고 한 개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제가 지역구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몇 가지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감을 좀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려면, 저 시골 촌부라는 사람 영상은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예? 하나를 봐도 끝까지 봐야지. 끝까지 가다 보면 끝에 가면 꼭 뭐 이상한 게, 이건 뭐야 이러고 달려드는 게 보면 꼭 하나씩 뭐가 걸려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영상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요 영상은 여기서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